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시가총액 446억 달러, 나스닥 상장, S&P 500 편입 시도까지 한 대형주. 그런데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업 연매출이 4억 7,700만 달러입니다. 시총 대비 매출 비율 PSR이 93배, 엔비디아가 약 20배입니다. 테슬라가 약 16배입니다. 이 회사는 93배.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 금고 회사. 본업은 소프트웨어인데 실질적 정체는 비트코인 투기 펀드입니다. 해부할 종목은 스트래티지, 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티커 MSTR입니다.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한 남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교주, MIT 출신 천재, 그리고 SEC에 의해 회계 사기로 고발당한 전과자. 2000년 닷컴 버블 꼭대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슈퍼볼 광고에 800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주가 333달러. 그런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약 6,600만 달러의 매출을 과대 계상했어요. 보고서에는 흑자였지만 실제로는 적자, 케이프 위반, 회계 사기. 사실이 드러난 날 주가가 하루 만에 폭락하여 86달러가 됐습니다. 고점 대비 74% 하락. 한 달 뒤 33달러. 약 1년 뒤 3달러. 99%가 증발했습니다. SEC가 세일러를 고발했고 세일러는 혐의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830만 달러를 토해냈습니다. 벌금 35만 달러 추가. 회사는 살아남았지만 주가는 20년 동안 한 자릿수에서 기어다녔습니다. 여기서 질문. 회계 사기로 SEC에 걸린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하나 더 있습니다. 2022년 워싱턴 DC 법무장관에게 탈세로 고소당했어요. 세일러는 DC에 살면서 세금이 낮은 다른 주에 거주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수억 달러의 소득에 대한 세금 2,500만 달러 이상을 회피한 겁니다. 결과는 4천만 달러 합의금, 회계 사기 전과 탈세 전과. 이 사람이 지금 72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의 관리인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회사가 대체 뭘 하는 곳인지 해부해보겠습니다. 연매출 4억 7,700만 달러. 들으면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이 매출이 성장하고 있을까요? 2023년 매출 4억 9,600만 달러. 2024년 4억 6,300만 달러.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5년 4억 7,700만 달러로 겨우 3% 반등.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정체 중입니다. 성장 엔진이 아니라 관성으로 굴러가는 레거시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부차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진짜 정체는 따로 있으니까요. 2020년 8월 세일러가 선언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이다. 우리는 회사의 현금을 전부 비트코인으로 전환한다. 처음에는 2억 5천만 달러어치를 샀습니다. 그 다음 4억 달러, 그 다음 10억 달러. 멈추지 않았어요.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우선주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이 분석 시점 기준,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72만 137개, 총 매입 비용 약 547억 달러, 개당 평균 매입가 약 7만 5,985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는 6만 7,250달러입니다.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72만 737개 곱하기 7만 5,985달러 빼기 6만 7,250달러, 개당 8,735달러 손실, 총 미실현 손실 약 63억 달러, 6조 원이 넘는 평가 손실을 안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133달러, 시가총액이 약 446억 달러. 여기서 MSTR의 진짜 위험이 드러납니다. MSTR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닙니다. ETF라면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만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연 0.2%. 그런데 MSTR은 회사입니다. 회사에는 부채가 있고 이자가 있고 배당이 있고 직원이 있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왜 중요한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트래티지는 현재 6종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총 82억 달러. 평균 만기 5.1년. 2027년부터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터지는 게 12억 달러 규모의 2027년 만기 전환사채인데 이건 이미 상환 과정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2028년입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가 2028년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전환사채의 핵심을 설명드릴게요. 전환사채라는 건 채권을 가진 사람이 특정 가격에 MSTR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전환가보다 높으면 채권자가 주식으로 바꿔서 이득을 봅니다. 주가가 전환가보다 낮으면 채권자가 현금 상환을 요구합니다. 2025년 2월에 발행한 20억 달러짜리 전환사채의 전환가가 433달러입니다. 주가는 133달러. 전환가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채권은 현재 완전히 아웃 오브 더 머니 상태예요. 주식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스트래티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갚거나 비트코인을 팔거나. 그런데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업 현금 흐름으로는 82억 달러를 갚을 수 없습니다. 연매출이 4억 7,700만 달러인데 82억 달러를 어떻게 갚습니까?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환사채 말고 또 있어요. 스트래티지는 우선주를 5종이나 발행했습니다. STRK, STRF,
STRC, STRD, STRE. 마치 전략게임 캐릭터 이름 같지 않습니까? Strike, Strife, Stretch, Stride, Stream. 세일러가 장명 센스를 발휘한 건데 내용을 보면 웃을 일이 아닙니다. STRF는 고정 10% 배당, STRK는 8% 배당, STRD는 10% 배당. 그리고 최근 STRC의 배당률이 11.5%로 인상됐습니다. 이걸 합산하면 연간 우선주 배당 의무가 대략 7억 5천만 달러에서 8억 달러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연매출이 4억 7,700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배당금이 매출보다 많습니다. 연매출 전부를 배당으로 줘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 배당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피터 쉬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스트래티지의 비즈니스 모델 전체가 사기다. 이 사람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지적하는 핵심은 맞습니다. 스트래티기는 새로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받은 돈으로 기존 우선주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다. 이 구조를 뭐라고 부르죠? 물론 스트래티지 측은 반박합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모든 자본 조달 과정을 투명하게 공시한다. 법적 정의의 폰지 스킴이 아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폰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트래티지가 주장하는 핵심 지표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BTC Yield라는 겁니다. BTC Yield,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의 증가율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찍어서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주식 한 주당 들어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늘어나면 주주에게 이득이라는 논리예요. 2025년 기준 BTC Yield 22.8%, 화려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MNAV가 1보다 높아야 합니다. MNAV, 시가총액을 비트코인 순자산 가치로 나눈 것. 이게 1보다 크면 주가가 보유 비트코인 가치보다 비싸다는 뜻이에요. 이 프리미엄이 있어야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살 때 주당 비트코인이 늘어납니다. 2024년 11월 MSTR의 MNAV가 거의 4배에 달했습니다. 비트코인 가치의 4배로 거래됐다는 거예요. 이때는 주식을 찍으면 찍을수록 BTC Yield가 올라갔습니다. 마법 같았죠. 그런데 이 분석 시점 기준 MRB가 0.83배입니다.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총 416억 달러인데 보유 비트코인 가치가 약 485억 달러.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보다 회사 자체가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인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게 오히려 위험 신호입니다. MNAV가 1 아래라는 건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면 오히려 주당 비트코인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BTC Yield의 마법이 역전됩니다. 주주 입장에서 희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뭐랬냐? 보통주 대신 우선주 발행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026년 2월 CEO 퐁 레가 직접 인정했어요. 우선주가 자본구조의 핵심 기둥이 되었다. 보통주를 찍으면 MNAV 1 이하에서 역효과가 나니까 배당을 약속하는 우선주로 돈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당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아까 본 숫자입니다. 연 7에서 8억 달러 배당 의무, 연매출 4.7억 달러, 적자 기업. 악순환이 보이십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면 MAV가 회복되고 주식을 찍어서 비트코인을 사고 BTC Yield가 올라가고 주가가 오르는 선순환. 그런데 비트코인이 내리면 MAV가 떨어지고 주식을 찍을 수 없고 우선주 배당은 계속 나가고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데 팔면 주가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 이 회사의 운명은 비트코인 가격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근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67,250달러, 스트래티지의 평균 매입가 75,985달러. 수중입니다. 물에 잠겨 있어요. 매입 원가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YTD 연초유 비트코인 수익률이 마이너스 24.21%입니다. 올해 들어 4분의 1이 증발했어요. 스트래티지가 2025년 4분기에 보고한 비트코인 미실현 손실이 174억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25조 원, 분기 순손실 124억 4천만 달러. 미국 상장 기업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큰 분기 손실입니다. 여기서 한국 투자자분들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학개미들이 MSTR을 비트코인 현물 ETF 대용으로 매매하고 있어요. 시사저널에 따르면 MSTR은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비트코인 ETF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버리지 ETF인 MSTU에도 3,500억 원어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는 진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습니다. 블랙록의 IBT, 피델리티의 FBTC, 수수료 연 0.2% 내외. 비트코인을 그냥 사서 금고에 넣어둔 겁니다. 부채도 없고 배당 의무도 없고 전환사채도 없고 CEO의 정과 기록도 관련 없습니다. MSTR을 사면 뭘 추가로 얻는 겁니까? 82억 달러 전환사채 부채, 연 7에서 8억 달러 우선주 배당 의무, 정체된 소프트웨어 사업, CEO의 SEC 회계 싸기 전과와 탈세 합의 이력, 약 2억 주에서 3.2억 주로 1년 만에 60% 가까이 불어난 희석, 그리고 S&P 500에서 2번이나 거절당한 이력.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은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사려면 비트코인을 사면 됩니다. 왜 거기에 이 모든 리스크를 얹습니까? 이제 희석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MSTR 투자자들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위험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스트래티기의 발행 주식수는 약 1억 9,300만 주였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희석 주식수가 3억 1,540만 주, 약 63% 증가. 1년도 안 돼서 주식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일러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원래 21 플랜이라고 해서 210억 달러 주식 플러스 210억 달러 채권, 420억 달러 조달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42 플랜으로 확대했어요. 420억 달러 주식 플러스 420억 달러 채권 840억 달러. 현재 시총이 446억 달러인 회사가 84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이 돈이 전부 비트코인 매수에 쓰입니다. 주식이 얼마나 더 희석될지, 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우선주 배당이 얼마나 더 쌓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투자자들은 왜 이걸 사는 걸까요? 불케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MSTR 투자자들의 논리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가면 MSTR도 간다. 세일러 본인이 2045년까지 비트코인 2100만 달러를 예측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72만 737개 비트코인의 가치가 15조 달러, 미국 GDP와 맞먹습니다. 세일러의 예측이 맞을 확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 효과. 비트코인이 50% 오르면 MSTR은 100% 이상 간다. 맞습니다. 작동합니다. 반대 방향으로도요. 비트코인이 22% 빠졌는데 MSTR은 53% 빠졌습니다. 52주 최고가 457달러에서 최저가 104달러, 73% 넘게 폭락한 구간도 있었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에요. 그리고 이 칼은 아래쪽이 더 날카롭습니다. 세 번째, BTC yiel드가 22.8%나 된다. 희석보다 비트코인 적립이 빠르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건 MNAV가 1 이상일 때만 작동합니다. MNAV가 0.83인 지금 BTC yield는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거나 우선주 비용으로 상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S&P 500에 편입되면 인덱스 펀드 수요가 폭발한다. S&P 500 위원회가 2번 거절했습니다. 2025년 9월, 스트래티지가 모든 편입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빈후드가 대신 들어갔어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뭐라고 했냐면 S&P 500은 비밀위원회가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다. 위원회가 MSTR을 비트코인 프록시로 보고 편입을 거부한 겁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인덱스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판단은 바뀔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네 가지 불케이스를 다 합산해봐도 결국 하나로 수렴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된다. 맞아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MSTR을 사야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믿으면 비트코인을 사면 됩니다. MSTR을 사면 비트코인 위에 회사 리스크가 얹어집니다. 비트코인이 올라도 MSTR이 못 따라간 기간이 있습니다. MNAV 프리미엄이 4배에서 0.83배로 압축되는 동안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덜 빠졌지만 MSTR은 더 빠졌어요. 프리미엄 압축 자체가 주가 하락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래티지의 CEO 펑레가 2025년 11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총이 비트코인 가치 아래로 떨어지고 신규 자본 조달이 불가능해지면 높은 원가로 매입한 비트코인을 매각해서 우선주 배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드릴게요. 비트코인이 계속 빠져서 주식을 더 찍어도 돈이 안 들어오면 보유한 비트코인을 손해보면서 팔아서 배당금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팔면 비트코인 보유량이 줄고 BTC yield는 마이너스가 되고 주가는 더 빠지고 더 많은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죽음의 나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스트래티지는 22.5억 달러 현금 준비금이 있어서 2년 반은 배당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반 동안 비트코인이 회복하지 않으면 2028년에 50억 달러 전환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스트래티기의 파산 확률을 계산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매크로액시스 기준 24개월 내 파산 확률 9.74%, 10번 중 1번. 낮아 보입니까? 여러분 돈을 10% 확률로 전부 잃을 수 있는 곳에 넣으시겠습니까? 물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로 가면 이 모든 위험이 사라집니다. MNAV가 회복되고 BTC yield가 폭발하고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되고 우선주 배당은 충분히 커버됩니다. 세일러는 천재가 되고 비트코인 교주는 비트코인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확실히 일어날 일입니까? 과거 10년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2017년 고점에서 약 3년을 기다려야 전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2021년 고점에서 약 2년 반. 스트래티기가 4년을 버틸 체력이 있는지, 그 사이에 터지는 전환사채와 우선주 배당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믿음으로 하는 순간 그건 투자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주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년 전에 MSTR을 산 사람은 52% 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약 22% 하락, 반면 나스닥 100 QQQ는 23% 상승, S&P 500은 18% 상승, 비트코인보다 2배 넘게 빠졌고
시장 지수가 상승하는 동안 혼자 반토막 났습니다. 자, MSTR의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정확히 뭔지 1단계, 주식과 우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2단계, 받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3단계, 비트코인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더 많은 주식과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4단계, 3단계로 돌아갑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는 한 이 루프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내리면 1단계, 비트코인이 하락합니다. 2단계, MAV가 떨어져서 주식 발행이 역효과를 냅니다. 3단계, 우선주 배당과 전환사채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4단계, 현금이 부족해지면 비트코인을 매각해야 합니다. 5단계, 비트코인을 팔면 보유량이 줄고 주가가 더 하락합니다. 6단계, 1단계로 돌아갑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reflexivity라고 합니다. 자기 강화 루프, 위로도 강화되고 아래로도 강화됩니다. 그런데 위로 강화될 때는 천재라고 하고 아래로 강화될 때는 폰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TQQQ 연구소가 왜 이 종목을 다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은 TQQQ에 투자합니다. 나스닥 100에 3배 레버리지를 거는 ETF예요. 레버리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TQQQ와 MSTR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TQQQ는 나스닥 100이라는 100개 기업에 분산된 인덱스에 레버리지를 겁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 기업들이 동시에 망할 확률은 사실상 0입니다. MSTR은 비트코인이라는 단일 자산에 레버리지를 겁니다. 거기에 회사 운영 비용, 부채, 배당 의무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조차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한 회사의 CEO가 관리합니다. 그 CEO가 회계 사기와 탈세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TQQQ의 구조는 투명합니다. ETF는 매일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스왑 계약의 상대방 리스크 정도가 유일한 구조적 리스크예요. 부채가 없습니다. 배당 의무가 없습니다. CEO 리스크가 없습니다. MSTR의 구조는 82억 달러 전환사채 플러스 5종 우선주, ATM 희석 프로그램, 42-42 자본 조달 계획, CEO 리스크가 전부 얹어진 레버리지입니다. 같은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투자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페이즈를 판단하고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MSTR은 마이클 세일러라는 한 사람의 확신에 모든 걸 건 투자입니다. 그 사람이 맞으면 대박이고 틀리면 전부 잃습니다. 투자의 첫 번째 규칙이 뭡니까? 원금을 잃지 마라. MSTR은 이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스트래티지, 구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티커 MSTR. 소프트웨어 연매출 4억 7,700만 달러. 역성장 중, 전환사채 82억 달러, 2028년 50억 달러 만기, 우선주 5종, 연간 배당 의무 7에서 8억 달러, 매출보다 많음, 비트코인 72만 737개, 평균 매입가 7만 5,985달러, 현재 시세 6만 7,250달러, 수중, 미실현 손실 약 63억 달러, MAV 0.83배 할인 거래, 발행주식 1년 만에 60% 희석, S&P 500 편입 2번 거절, 52주 고점 대비 71% 하락, CEO의 SEC 회계 사기 합의, 4천만 달러 탈세 합의 이력, 24개월 내 파산 확률 9.74%. 이 회사의 모든 것은 비트코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천재, 비트코인이 내리면 파산 위험.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과 MSTR에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MSTR은 비트코인 위에 부채, 희석, 배당 의무, 경영진 리스크가 겹겹이 쌓인 구조물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면 굳이 이 모든 리스크를 얹을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식, 저희라면 사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며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분석 기반의 의견일 뿐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TQQQ 연구소는 이렇게 데이터로 종목을 해부합니다. 화려한 테마 뒤에 숨은 진짜 숫자를 드러내고 여러분이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채널의 역할입니다. 분석받고 싶은 계잡주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철저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